자,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지금 나와 있죠. 자, 부동산학, 이건 여러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우리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건국대학교 우리 부동산학과 김영진 교수죠. 자,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1970년대 초에 도입이 돼서 이걸 체계화된 시킨 학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요, 원래는 경제학이라는 우리 학문이 있어요. 이 경제학의 일부분에서 다루는 것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부동산학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이론을 좀 우리가 경제학과 출신들은 이 부동산학교는 쉽겠죠. 우선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나가는 인간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인데,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의 원리. 자, 이 능률화의 원리인데, 이 원리는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이 이론 분야를 얘기합니다. 이 원리는 이론 분야. 이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또 기술을 개척을 하죠.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해 나가는 종합 응용과학이 부동산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이 응용 기술은 실무에서 적용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응용 기술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론과 실무의 두 가지 분야를 모두 갖춘 학문이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척해 나가는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학 기초에서 시험에 나오면요, 부동산학 개념을 물을 때는 거의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출제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 우리 공부를 이제 여러분 할 때 이 성격이 여러 가지 성격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했죠. 아까 종합 응용과학으로서 종합과학이다. 즉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변에 여러 과학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경제학, 경영학, 우리가 또 건물 지어야 되니까 토목학, 건축학 또는 지질학 뭐 이런 거죠. 또 규제도 있다 보니까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등 주변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무슨 과학이죠?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우선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학입니다. 자,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서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형상을 연구하는 무슨 과학이죠?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순수과학이 아니다.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과 같은 순수도 과학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으로서 현실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응용과학이다. 또 이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우리가 경험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구체적인 경험과학으로서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가,
또 어떤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해주는 기준이 우리 뭐라고 하죠? 규범이라고 하죠. 규범. 그래서 또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 시험 문제 기초 낼 때 뭐 개념 성격에서 지문을 하나하나씩 뽑아오죠. 그래서 성격은 이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11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는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공부할 때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자체를 우리가 형태가 있는 것은 무슨 거죠? 유형. 형태가 있는 것은 유형.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설계한다, 시공한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기법적 측면에서 우리는 지질, 토지의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 설계, 시공 뭐 이런 걸 보는 것은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다. 자,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 팔고자 하는 공급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는가를 분석하는 가격 관계를 다루는 무슨 개념?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뭐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 다 여기에 관련돼 있죠. 그리고 또 법률적 측면에서 여러분 공법적 측면에서는 토지 이용을 토지는 한정되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규제를 또 하기도 하죠. 왜?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토지 거래 시 등기 관계를 확인을 하죠. 자, 위에는 공법적 측면, 밑에는 사법적 측면에서 우리 다루는 것을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기술적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는 이 개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죠.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 작년에 복합 개념은 출제를 했습니다.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 평가, 부동산 관리라든지 이제 배울 때 이제 복합 개념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복합 개념 나오면 여러분은 빨리 뭘만 보면 돼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요 지문이 반드시 나와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이해되는 게 바로 복합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이 12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가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 우리가 활동을 보게 되면은 우리 활동 주체, 자, 이 공공 우리가 주체한 정부 부문에 의한 부동산 활동도 있고 또 개인이나 이 기업과 같은 사적 부문에 의한 부동산 활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한번 봤더니 뭐가 나와 있죠?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사적 부문의 활동에 있어서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된 내용인데 10차 개정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업을 뭘로 보고 있어요?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부동산업을 그게 뭐죠?